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무탈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무탈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인사드리니 참 감사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평범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여기에 작은 비밀 하나를 더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소금. 소금물을 마신다고요?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밥을 줄였는데도 뱃살이 안 빠진다. 혈당이 잘 안 잡힌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하다. 채소만 먹어도 몸이 무겁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건 의지나 나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 몸속 세포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작은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그리고 누구는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나이가 들면 살이 안 빠질까? 젊었을 때는 조금만 조심해도 금방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밥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해도 뱃살이 그대로예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뱃살 고민 있어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지? 하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나죠?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할까요? 젊을 때 세포막은 말랑말랑해요. 마치 젤리처럼요. 그래서 영양소가 쏙쏙 잘 들어가고 노폐물이 쏙쏙 잘 빠져나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점점 굳어져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치 플라스틱처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세포막 유동성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문제는요,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영양소가 제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는 비극.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해요.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세포로 가야 해요. 세포가 그걸 에너지로 쓰니까요. 근데 세포막이 딱딱해져 있으면 포도당이 문 열어주세요 하고 노크를 해도 문이 안 열려요. 세포가 경직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혈액 속에 둥둥 떠다녀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 쓰이지 못한 당은 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내장지방, 뱃살로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세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시작.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포가 영양을 못 받음. 세포가 에너지 부족. 몸이 피곤함. 움직이기 싫어짐. 운동 안 함. 근육 줄어듦. 대사 더 떨어짐. 살 더 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포막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소금물이 뭐가 좋은데요?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소금물? 그거 짜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 있더라고요. 소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 먼저 소금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가야겠어요.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과하면 문제지만 적당하면 필수예요. 우리 몸은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세 가지가 중요해요. 나트륨은 신경 전달, 근육 수축에 필에 꼭 필요해요.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에 관여하고,
칼륨은 세포 내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해요. 세포막과 전해질의 관계. 자, 여기서 중요한 과학이 나와요. 세포막은 그냥 벽이 아니에요. 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이 전하의 균형이 맞아야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야 영양소가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하의 균형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부족해지니까요. 특히 밤새 자면서 많은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땀으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힘이 없어요. 이게 다 미네랄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아침 소금물의 과학적 근거. 그래서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첫째, 빠르게 흡수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미네랄이 든 물을 마시면 위를 거치지 않고 장에서 바로 흡수돼요. 특히 입안과 식도의 점막을 통해서도 일부 흡수돼요. 둘째, 세포막의 전하 균형을 맞춥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이 들어가면서 세포막의 정기적 균형이 회복돼요. 그럼 세포막이 다시 유연해지죠. 셋째, 수분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 대부분 그냥 빠져나가요. 근데 적당한 미네랄이 있으면 물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요. 제가 이걸 실천한 지 석 달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했어요. 근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덜 피곤해요. 몸이 좀 더 가벼워요. 화장실도 더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요. 물론 이게 저만의 경험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몸이 느끼는 변화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 있으신 분은 나트륨 섭취 제한적으로 필요해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은 전해질 조절 능력 떨어져요. 심장 질환 있으신 분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중요해요. 부종이 심하신 분은 염분이 부종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절대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 만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하나 정도예요. 천일염 한 꼬집, 손가락 3개로 집은 정도로 약 0.5g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중요한 디테일들. 첫째, 소금 종류가 중요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이 좋아요. 비싼 죽염보다 천일염을 쓰세요. 마트에서 파는 거면 충분해요. 둘째,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약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차가운 물은 장이 싫어해요. 뜨거운 물은 점막을 손상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셋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양치 전에 마시는 게 더 좋아요. 식사 직전 직후와 저녁에는 피하세요. 저녁에는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꿀꺽꿀꺽 빨리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왜냐하면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거든요. 그게 더 빨라요. 한 5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마시고 나서 10에서 15분 정도는 다른 걸 먹지 마세요. 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짜야 할까?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짜야 하나요? 정답은 약간 짭짤한 정도. 바닷물처럼 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에 머금었을 때, 아, 약간 짭짤하네? 이 정도면 딱 좋아요. 만약 우웩, 너무 짜. 이러면 물을 더 넣으세요. 얼마나 자주? 하루 한 잔. 그게 끝이에요. 더 마시면 안 됩니다. 효과 좋으면 하루 3번.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과하면 독이에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정말 위험해요.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만. 이것만 지키세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최소 3개월은 해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네? 하면 안 돼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했을 때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석 달째인데 계속할 생각이에요. 몸이 좋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요? 제 경험과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이거예요. 물을 마셨을 때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져요. 전에는 물 마셔도 금방 화장실 가고 입도 금방 마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이 몸에 스며드는 느낌? 그게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덜 마른 게 확실히 느껴져요. 두 번째로 느낀 건 피부예요. 저는 원래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었어요. 특히 겨울에는 더 심했죠. 근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피부가 좀 촉촉해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세포에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니까요. 그리고 장 건강. 화장실을 더 규칙적으로 가게 됐어요. 아침에 소금물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후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거워요. 전에는 알람 끄고도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일어나기 싫다.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는 좀 더 개운하게 일어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밤새 빠진 전해질이 빠르게 보충되면서 세포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아침 공복 혈당이 좀 안정되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세포막이 유연해지면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니까요. 근데 이건 개인차가 크고 절대 약을 대체할 수 없어요. 보조적인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혈당 체크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게 참 신기한데요. 소금물을 마시는데 오히려 부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소금 먹으면 붓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래요. 근데 적정량의 미네랄은 오히려 수분 배출을 도와요. 왜냐하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맞춰지니까요.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만약 부종이 더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현실적인 기대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서 갑자기 10kg 빠지고 당뇨 나고 피부 20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습관이에요.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 기본 위에 소금물 습관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시너지가 나요. 소금물만 마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함께하면 좋은 습관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햇볕 쬐기. 아침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 밖에 나가서 햇볕 15분만 쬐세요. 비타민 D 생성되고 세포 대사가 활발해져요.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 소금물 마시고 10분 후 가벼운 스트레칭 5분. 혈액순환 도와주고 미네랄이 온몸에 퍼지는 걸 돕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아침 식사.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 따뜻한 아침 식사. 죽이나 국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요. 네 번째, 충분한 물 마시기. 하루 1.5리터 정도 물 마시세요. 소금물은 아침 한 잔이고 나머지는 그냥 물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줄로 정리할게요. 아침 소금물 한 잔, 단순하지만 우리 몸의 밸런스를 바로잡는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하루 한 잔만, 고혈압 신장질 환자는 피하기, 최소 3개월 꾸준히,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